안녕하세요. 법률 리포트입니다. 오늘의 생활법률은 지방세 감면 확대 부동산 취득세 혜택입니다. 2026년부터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아이들 쑥쑥 자라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방세 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놓치지 마세요. 이거 완전 꿀정보인데? 하실 겁니다. 이 혜택들 꼼꼼하게 따져보고 똑똑하게 챙겨가자고요. 인구 감소 지역 취득세 감면 확대. 혹시 지금 무주택자이시거나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 인구 감소 지역 또는 관심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주택가액 기준이 확 올라갔다는 거죠. 기존에는 3억 원 이하였는데 무려 12억 원까지. 12억 원 이하의 집을 사면 취득세를 25%나 깎아준다는 거 정말 쏠쏠하죠.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취득세 25% 감면으로 엄청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지금 바로 자금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떠세요? 여기서 잠깐! 인구 감소 지역이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 추세, 고령화 정도 등을 고려해서 지정되는데요. 해당 지역 정보는 관련 지자체 홈페이지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지역이 있다면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생애 첫 집을 사면 취득세 감면 한도가 더 커집니다. 기존에는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무려 300만 원까지 100만 원이나 더 깎아준다니 이 얼마나 든든한 소식인가요? 생애 첫 주택 구매자라면 이 혜택을 꼭 챙겨서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세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희소식.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아이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정부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출산 관련 서류를 잘 챙겨두는 거 잊지 마세요. 이런 혜택 놓치면 손해겠죠? 아이와 함께 행복한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지원해 줄 거예요. 오늘의 경제 용어는 SBOM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 요즘 기업들의 공급망 보안이 엄청난 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IT와 제조, 경제 분야에서 이 단어가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SBOM,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마치 숨겨진 보물 지도처럼 알면 알수록 유용한 정보가 가득하답니다. 쉽게 말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들의 목록을 쫙 정리해 놓은 명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우리가 과자 봉지를 딱 뜯었을 때 뒷면에 적혀있는 원재료 및 함량 표시,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자에 뭐가 들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처럼 SBOM은 소프트웨어가 어떤 부품들로 만들어졌는지 알려주는 거죠. 이 SBOM 덕분에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안전한지,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2026년부터 정부가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SBOM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거든요. 만약 소프트웨어 부품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 SBOM을 통해 어떤 소프트웨어가 영향을 받는지 즉각 파악할 수 있어요. 덕분에 디지털 공급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이제 SBOM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템이 될 거예요. 특히 IT 제조 분야에서는 SBOM이 없으면 기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 그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답니다. SBOM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SBOM에는 오픈소스,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등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의 이름, 버전, 출처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빠르게 식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 SBOM을 통해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파악하고 긴급 패치를 적용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헷갈리는 법률 용어. 경락과 경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경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경락이라는 단어는 좀 헷갈리죠? 경락과 경매,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리지 않게 싹 정리해 드릴게요. 경매는 물건을 팔기 위해 경쟁 입찰에 붙이는 과정. 흔히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라고 표현하죠. 아직 진행 중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법원이나 자산관리회사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아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락은 경매 결과 낙찰되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경락 대금을 납부했다라고 표현한다면 경매에서 성공적으로 집을 샀다는 뜻입니다. 즉, 경매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얻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잠깐! 최근 법률 용어 순화 작업으로 경락이라는 말 대신 매각이나 낙찰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세요. 경락보다는 낙찰이 훨씬 더 부드럽고 이해하기 쉽죠. 이제부터는 낙찰이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최신 판례. 채불사업주의 퇴직금 반의사 불벌죄 제외. 2025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뜨끈뜨끈한 최신 판례 소식입니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들에게 강력한 철퇴를 내리는 내용인데요. 노동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퇴직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에는 퇴직금을 안 줬더라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합의라고 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됐어요. 그러니까 악덕 사업주들이 합의를 종용하며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죠. 괘씸하죠? 근로자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서 합의를 강요하는 사례도 빈번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상습. 채불사업주가 퇴직금을 안 주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든 말든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깜빵행. 이런 강력한 조치를 통해 합의를 빌미로 채무를 탕감받으려는 악습을 끊고 임금 체불은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하려는 거죠. 이제는 꼼짝없이 처벌받게 된 사업주들, 정신 바짝 차려야겠죠. 이 판례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그동안 임금 체불 문제로 고통받던 근로자들에게는 든든한 보호막이 생기는 것이고 악덕 사업주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것이죠. 앞으로는 임금 체불 없는 공정한 노동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나요? 부동산, 경제, 법률 어렵게만 느껴졌던 정보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렸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쉽고 재밌게 정리해 볼게요. 감사합니다.